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로서 자산과 정책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딱 이 영상 하나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궈오신 어르신들께 국가가 드리는 명예로운 월급입니다. 특히 2026년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에 12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는 정말 무조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올해 기초연금이 왜 리셋의 해라고 불리는지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47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약 19만 원 오른 수치죠. 이게 단순히 정부가 더 퍼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 자체가 다시 정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 이어지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완전히 안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규모가 크고 이전 세대보다 소득과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요. 자산이 있는 베이비 부머가 대거 들어오면 그 70%의 경계선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6년은 문턱이 다시 조정되는 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셋의 해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준은 크게 올랐다는데 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조금만 오르냐? 이 질문을 이해하시면 기초연금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기초연금에는 숫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정 기준액, 즉 자격을 가르는 문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 지급액, 즉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문턱이 크게 올랐지만 통장에 찍히는 최대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비교적 소폭 인상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 최대 수령액은 2025년 약 34만 원대에서 2026년 약 34만 9천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요. 인상폭은 2%대, 즉 물가만큼 오른 셈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등 저소득층 일부는 2026년부터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문은 넓어졌고 통장에 찍히는 돈은 물가만큼 올랐고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보강됐다. 그럼 이제 현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면 가능하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내가 가진 자산이 그대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각종 공제와 환산이 들어가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숫자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분은 정확한 판정이라기보다는 감을 잡기 위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성 자산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 공제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부부가구는 단독보다 기준이 더 넓게 잡히고요. 부동산은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가치보다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 거주자는 기본 공제폭이 커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 즉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2026년에 훨씬 유리해지는 흐름이 강화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승부는 내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2026년 변화 중에서 꼭 기억하실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조금 번다고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하게 살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반영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처럼 공식적으로 할인되는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되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개인 간 채무처럼 인정 범위가 까다로운 항목이 있습니다. 되는 부채, 안 되는 부채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체감이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 문제로 많이 답답하셨죠. 2026년부터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중 일정 금액, 쉽게 말해 약 10만 원 정도를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공제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생기도록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쯤에서 또 나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냐? 부부면 20% 깎인다던데? 맞습니다. 감액제도는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감액은 영구적으로 고정된 손실이라기보다 정책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 장치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손질하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연금 받는 분들의 기준도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제는 일하면 손해가 아니라 연금과 월급을 함께 가져가는 액티브 시니어 시대로 가는 정책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청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신청해야 시작되고 지나간 기간은 소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상자라면 언제 신청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기준으로 그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26년이 리셋의 해인 만큼 다시 도전하기 좋은 해입니다. 특히 매년 초에는 기준이 조정되기 때문에 올해 초 재확인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고요. 월세 거주인 경우라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드리는 명예로운 월급입니다. 숫자가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은 문턱이 다시 정렬되는 해이고 작년에 안 됐던 분들이 올해 될 수 있는 해입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내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